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SEC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반격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습니다. 자, 이 반격의 내용 한번 살펴보자면 리플 사건에서 중간 항소를 신청을 하는 SEC. 오늘 SEC가 항소를 하겠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가 않았는데 최종 판결이 끝나야지 거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SEC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번역이 이상해서 제가 살짝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항소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류 중인 법원 사건이 있다고 항소하는 동안 사건을 보류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을 한 건 SEC가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개의 소송이 있습니다. 그 소송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결정을 보류해달라. 그리고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원문을 보자면 이게 오늘 신청된 서류입니다. 2023년 8월 9일. 자, 여기 보면 SEC가 법원의 결정, 프로그래매틱 오퍼, 세일스 투 XRP 바이어,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들끼리 서로 사고 파는 건 증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의도 없고, 이번에 SEC가 주장하고 있는 건 리플 측에서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한 XRP, 여기에 대해서는 증권이 맞다. 왜냐? 얼마 전에 어떤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죠. 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SEC와 테라폼, 이 테라폼 랩, 이 결과를 좀 보십시오. 제드 리코프라는 판사가 결정을 내렸죠. 토레스 판사의 결정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하위 테스트의 적용에 대해서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에게 팔았든 개인에게 팔았든 거래소를 통해서 그걸 하위 테스트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거 SEC가 이걸 붙들고 항소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죠. 이건 법조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충격적인 이런 결과는 아니에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이 항소 요청은 XRP의 증권 여부에 대한 그런 항소 요청이 아니고 예전 판결에서 프로그래매틱 세일즈, 프로그래밍적으로 거래소에서 자동으로 판매한 거, 개인에게 리플에서 직접 판매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지난주에 곧 이런 중간 항소를 요청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도 2022년 12월 20일에 보나마나 어떤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하겠다,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거 별로 놀라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중간 항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게 아닌데 잠깐 여기서 끊고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갑시다. 해봐야 이거 괜히 무의미한 것 같으니까 어차피 다시 또 항소를 하게 될 텐데, 최종 판결이 나와도 그럼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테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이 불필요한 리리게이션, 이런 소송 절차를 또 트와이스,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기관들에게 판매한 거, 이런 거 다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이 났는데 그걸 또 끝까지 가면 또 법적 공방이 이어질 테고,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항소 절차 바로 밟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의 이 요청이 거절이 된다면
중간 항소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절이 된다면 그러면 최종 판결까지 가야 되고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되면 또 불필요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토레스 판사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런 요청을 거절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리플랩스와 SEC 간에 배심원 재판 진행할 테니까 날짜 잡자. 2, 4분기에 2024년. 그래서 토레스 판사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야, SEC, 리플 날짜 잡아. 너희들 안 되는 날짜를 8월 23일까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12월 4일까지 또 여러 주장을 내놓고 그리고 날짜 잡아서 바로 진행한다. 2, 4분기에 이걸 진행한다고 토레스 판사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토레스 판사는 배심원 재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율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심원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완전히 마무리한다. 그런데 리플이 중간 항소를 같은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레스 판사가 이걸 거절을 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집어쳐. 이렇게. 자, 그런데 SEC가 일단 뭔가 공격을 하는 모양새니까 시장이 살짝 뭐야 이거 하면서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SEC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제스처다. 지금 다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리플 약식 재판 판결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제재하는 차원에서 다음 카드를 내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중간 항소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진행된다고 해도 갑자기 SEC가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난번에 그 테라폼 랩스 그 판사가 SEC에게 희망의 불씨를 탁 심어줬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급발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해석은 SEC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살짝이라도 잡아놓고 합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기네 카드를 좀 보여주고 너희들 무제한 연기한다? 이러면서 시간 질질 끌고 리플을 피말리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러한 해석도 많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자면 SEC 측에서 중간 항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배심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날짜를 잡자는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SEC가 중간 항소를 요청하는 그 요지에는 XRP의 증권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매틱 세일즈, 개인들에게 리플이 판매한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방향은 좁혀져 가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